미정계수의 결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칸 이제 연속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여기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뭐 새롭게 전개된다기보다는 0분의 0골 부정형의 극한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깎아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정계수의 결정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들을 어떻게 함수의 극한의 논리를 통해서 정하는지를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0분의 0꼴을 주로 다룬다고 했었잖아.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3x-3의 극한값을 구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러면 0분의 0꼴은 0인자의 제거, 약분이 포인트가 되니까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제거시켜가지고 이렇게 극한값을 구했어요. 0분의 0꼴 기본 모델링이 저런 아주 쉬운 예시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이 개수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 정해지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x 빼기 1분의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분자에 주어질 때 a랑 b 값은 어떻게 결정하냐, 이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함수의 극한 항상 대입해서 꼴을 파악한다. x가 1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 극한값이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0분의 상수꼴이라면 발산하지, 수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만 해. 이게 0분의 0꼴 핵심 논리. 다시,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야만 극한값이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면 터진다 이거지. So,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논리를 쓸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 플러스 b가 뭐다? 제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수렴안 있고 얘도 수렴하니까 너도 수렴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리미트를 각각 분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b값이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b가 마이너스 a로 표현된 것을 기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ax 빼기 a가 되지. 그럼 또 어떤 형태가 보여? a로 묶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 인수가 보이면 묶는다. 알겠지? b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럼 ax 빼기 a니까 a로 묶었을 때 x 빼기 1 이렇게 되고 이게 극한값이 3이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0분의 0꼴이 확인이 되면서 0분의 0꼴 0인자 제거를 시켜주시면 a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b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얻어낼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분자의 실체는 뭐였어? 3x 빼기 3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 보기 전에 이렇게 0분의 0꼴에 대해서 숫자들이 다 특정되어 있는, 개수들이 특정되어 있는 상황의 0분의 0꼴을 극한값 계산했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가리는 건데, 가렸을 때 논리는 역시 똑같다.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게 되면 어떤 하나의 미지수가 다른 미지수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그걸 다시 그대로 풋인 해가지고 0분의 0꼴 처리를 똑같이 수행해 주시면 a랑 b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미정계수의 결정 내용의 사실상의 전부입니다. 아주 쉬운 예시를 가지고 그지? 우리가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다 가리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어떤 값 알파다. 요 알파는 실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논리가 적용되냐, 이렇게 주어졌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로 갈 때 gx도 gx도 0으로 간다. 요게 핵심 논리입니다.
다시 지금 이 명제, 이 하나의 박스 덩어리를 아주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면서 외워볼게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 이 내용을.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비율의 극한값이 알파다라고 합니다. 그 알파는 실수, 어쨌든 극한값. 그러면 분모가 0을 할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라는 0분의 0꼴 핵심 논리입니다. 다시 왜 안 넣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해. 극한값이 존재할 때. 다시 수렴하잖아? 그럼 분모가 0을 할 때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왼쪽에서 우리가 봤었던 기본적인 예시랑 똑같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양의 무한수나 음의 무한수로 가까우시는데 분자가 상수면 지금 이 계속하고 있죠? 발산한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라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사실상 가능성이라기보다는 100%죠. 어떤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을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델링 대표적인 예시가 왼쪽 예시 같은 아주 간단한 0분의 0꼴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뒤에 있는 미분적분 우리가 다루고 연습할 때도 이 논리를 쓰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모가 0을 하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분자가 버라이어션이 많을 수 있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배우는 대부분의 극한값 형태들은 이런 수렴하는 형태에 대해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살짝 바꿔볼게요. 순서를. 자, 이번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가 알파인데 여기서 전제를 극한값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줘볼게요. 다시 포인트는 이거야. 극한값 알파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순서가 살짝 바뀌어요. gx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도 박스 치고 딥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 방금 전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저 비율의 극한은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 분자가 0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에 이런 게 있다고 할게. x-1이 있고요. 분모는 가려놨어요. fx. 그게 어떤 값 1로 수렴한다 이거야.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어떤 논리를 가지게 돼? 라는 것을 해석하는 거는 한번 봐봐. 지금 x가 1로 갈 때 분자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맞죠?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얘기인데 분자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면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 얘가 0으로 안 가잖아. 예를 들면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발산하거나. 그러면 어떤 값 C, 상수를 잡아서 걔가 0이 아니다라고 해볼게.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야. 지금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어쨌든 이런 형태 아니야? 맞지? 얘가 0으로 가고 있어요.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렴하고 수렴하지.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그냥 뭐야? 0이 돼버린다고. 근데 1이라며.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야. 또 반대로 무한대분의
발산한다고 해보자. 무한대분의 0이야. 그럼 역시 0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인데 얘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거랑 0으로 수렴하는 걸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1이라며. 그러니까 fx는 0이 아닌 값으로 가게 되면 터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여기서 분자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뭐다? 0이다 라는 논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은근히 순서랑 극한값 안 따지고 뭐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외워버리거든. 그거는 이 케이스일 때만 그런 거예요. 다시 이 알파는 0이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논리는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얘는 봐봐. 극한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논리를 쓰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지금 케이스 분류해가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다시 그럼 얘는 0이라는 게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예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뭐 x 빼기 1에 전체 제곱분의 뭐 gx 요게 0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극한값이 0이야. 근데 얘도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지. 그럼 분자가 0으로 안 간다면 어떻게 돼? 역시 0분의 상수꼴 발산 0분의 뭐 이제 발산한 형태 이거 하나 썼어? 0분의 뭐 발산한 형태도 결국 뭐야? 발산이죠. 다 얘기했었어. 확장분간.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야 분모가 0, 분자가 0으로 가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라도 있다고. 야, 이것도 간단하게 논리가 케이스 분류가 다 된다 이거지. 이 비율의 극한값이 0이야. 그래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해. 그지?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x-1의 전체 제곱분에 x-1의 세제곱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근데 0분의 0꼴 0인 자를 제거시켜주면 뭐가 남지? x 빼기 1만 남지.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간다며. 그러니까 극한값이 뭐야? 0으로 수렴하겠죠.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만약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분에 gx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수렴한다고 하자. 그래도 얘가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가 0으로 가야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해서 이때는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x-1의 전체 제곱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2배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거죠. 2라고 할까? 이래야 조금 더 뭔가 다른 함수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2배의 x-1의 제곱을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형태죠. 그죠? 그리고 0인자를 딱딱 제거시켜 준 다음에 극한값 처리를 해주면 극한값이 2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논리는 극한값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0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고, 요건 뭐냐? 분자가 0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논리를 쓰려면 반드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게 0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가 0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특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x-1이 예를 들면 0이다 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0으로 가니? 라고 했을 때 모른다는 소리예요. 왜? 자, 분자가 0이지. 분자가 0이요. 분자가 0이래. 이제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럼 극한값이 0이라고 하면 이게 fx가 발산을 하건 어떤 0이 아닌 값을 수렴을 하건 0으로 수렴하든지 간에 극한값이 0일 수 있지.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발산한다고 해볼까? 발산하는 것분에 지금 얘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럼 0 곱하기 발산하는 것분의 1. 이 결론이 뭐지? 0이 되지. 또 예를 들면 0으로 안 가고 어떤 상수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요 결론은 뭐가 돼? 역시 0이 되죠.
그러니까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른다 이거야. 왜? 극한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눌러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서 요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원샷 원킬입니다. 다시 분모가 0을 하면 분자가 0을 간다. 극한값에 관계없다. 그 다음 분자가 0을 할 때 분모가 0을 하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 끝. 이렇게 성립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칠판 정리하고 내용 정리한 다음에 필수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극한 정리하고 필수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형태는 분모가 0을 간다는 거고 분자는 상관없다. 뭐 아무거나 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분모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분자가 0을 간다는 소리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써놨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거 리미트 x가 a로 할 때 gx분의 fx가 알파 얘는 실수 즉 0이어도 상관없고 0이 아닌 값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때 논리는 핵심은 그거였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말은 길어 보이는데 그냥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0분의 0꼴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모델링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다. 그럴 때 a랑 b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들을 정하는 문제를 보면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뭐 하고 있지? 지금 수렴하고 있지. 이게 핵심이야. 수렴을 해야 돼. 발산하게 된다면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 어쨌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만 한다. 해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으로 수렴한다. 해서 여기서 b가 0이다. x가 1로 갈 아니지. 1 더하기 a니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겠네. 이렇게 미정계수를 하나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0분의 0꼴 기본 모델링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0인자를 약분시키는 거.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것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건데 0분의 0꼴은 0인자가 지금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인자를 약분시켜주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딱 대입하는 거니까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a 더하기 2가 1에 그러면 뭐야? a 값은 0이 되겠네.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a랑 b를 결정해주는 미정계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치? 심플한 거야 생각보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수렴할 때. 끝.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fx가 어떤 극한값 알파인데 그 알파가 0이 아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분자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면 분모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다. 요 논리를 쓴다고 했어요.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다 라는 논리를 쓰려면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가요. 자, 분자는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0으로 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극한값이 0이 아니죠.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분모인 너도 0으로 가야만 한다. 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또 써줘야 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a의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얼마? 제로다.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제로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b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풋인 해서 약분 처리 준비.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a의
루트 x 빼기 1로 묶을 수 있죠. b가 마이너스 a니까 공통인수 a로 묶어주시면 루트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오케이. x 마이너스 2. 그럼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그러면 무리식을 유리화해줘. 해서 정리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유리화해서 써주시면 x-2에 x-2 1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x-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인자를 깔끔하게 약분시켜 주시면 a분의 2죠. a분의 2가 얼마라는 거야? 그게 1이란 거야. 따라서 a 값은 얼마?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지금 첫 번째 분모가 0할 때 분자가 0 가는 거, 그 다음에 분자가 0할 때 분모가 0 가면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요게 99.9%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형태가 요 두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도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곱함수의 극한값이 알파다. 여기서 알파는 실수예요. 이 논리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나가 발산하는 거야.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 논리거든요. 즉 0 곱하기 무한대꼴, 우리 부정형 극한에서 했었던 거 있지. 그냥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gx를 x제곱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게 리미트 x가 뭐 0의 오른쪽 할 때 gx 요거는 발산하죠. x제곱분의 1 요거 생각하면 발산분의 상수니까. 아니 0의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말 반대로 했어요. 0의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발산하죠. 그러면 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의 오른쪽 갈 때 fx 곱하기 gx 그러니까 x제곱분의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야. 오케이? 다시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 갈 때 x제곱분의 fx 그러니까 gx 자리에 지금 x제곱을 대입한 거죠. fx 곱하기 gx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수렴하잖아. 단독으로 봤을 때 얘는 0으로 가지. 얘도 뭐라? 0으로 가는 거야. 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0의 오른쪽 갈 때 fx가 0으로 가야만 한다 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는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fx랑 곱했을 때 수렴한대. 실수값으로. 그러면 걔는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봐봐. 예를 들어서 발산하고 발산하는 걸 곱해. 그럼 뭐야? 발산이야. 발산하는 거랑 어떤 상수를 곱해. 역시 발산이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랑 어떤 걸 곱했더니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럼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요 C는 0이 아닌 상수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은 수렴 아닌 발산밖에 없다며. 발산하거나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면 발산한 것들끼리 곱했을 때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fx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됐죠? 이거야. 자, 밑에 있는 것도 살짝 버레이션 더 들어가는 건 이제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극한값이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gx가 발산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 밑에 있는 건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잖아. 실수값이 0이 아닌 값을 수렴하잖아. 그러면 뭐 발산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가야만 하나 라고 물어본다면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x를 x제곱이라 해볼까요?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fx는 어디로 가죠? 0으로 수렴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예를 들어서 뭐 1로 수렴한다고 하자. 0이 아닌 극한값을 수렴한다고 하자. 그럼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x제곱분의 1 형태가 돼야, 그지? x제곱분의 1 형태가 돼야 요거랑 요거를 곱했을 때 전체 극한값이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리미트 x가 0 할 때 지금 gx를 x제곱분의 1로 모델링 한 거잖아요. x제곱분의 1은 발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0으로 가면 하나는 발산하는 형태여야 곱했을 때 0이 아닌 극한값을 수렴할 여지라도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요게 31페이지까지 내용이 미정계수 결정 모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액츄얼 노트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실전적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츄얼 노트에 있는 극한값이 0인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극한값이 0인 거야. 왜 그러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제 부정형 극한 다룰 때도 0이냐 아니냐, 0으로 가냐 안 가냐, 이게 엄청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실제로 0인 게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조건이에요. 우선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인수정리, 고1 때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고1 수학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인수정리요. 자, 인수정리 뭐였냐면 다항식 fx가 fa가 0이라고 하면 우리는 fx가 x-a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왜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3차 다항식 fx가 있다고 볼까? 3차 다항식 fx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f1은 0이다 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냐면 fx가 x-1이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 가져서 뭐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뒤에 이어져서 곱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x-1의 제곱 형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뒤에 있는 곱해지는 인수는 1차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해?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뭐 a 주시면 x-1의 전체 세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 전부 다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f1은 0이다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을 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함수의 극한으로 그대로 같이 넘어오면서 조건과 결부돼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항식 인수정리를 배운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극한 딱 들어오면,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항식이나 다항함수 같은 말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x-a의 n제곱이 0이다,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독해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항식 fx가 x-a의 n-1제곱까지 인수를 갖는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면, 만약에 어떤 gx를 설정해서 그 gx를 x-a의 잠깐 미안, 소리 잘못 썼어. 이거 말고 fx를 뭐 이런 식으로 x-a의 n제곱 곱하기 gx라고 해볼게요. 즉 fx가 x-a란 인수를 n개 갖는 거야. 그 지수의 이제 거듭제곱은 몇 번 곱하냐를 얘기하니까 x-a가 n개 있다, 이렇게 독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fx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고 있다고 하죠. gx는 이제 x-a를 인수로 갖지 않아요. 즉 여기서 전제는 ga가 0이 아닙니다. 그럼 인수 정리가 돼서 gx는 x-a를 인수로 갖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를 풋인 해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x-a의 n제곱 곱하기 gx분의 x-a의 n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0으로 가는 영인자가 x-a잖아. 그러니까 뭐해? 약분을 시켜.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1이죠. 그리고 gx도 당연히 fx가 다항식이니까 x-a n제곱도 다항식이어서 얘도 다항식일 거 아니야. 다항함수겠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상태인 ga분의 1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거든요. ga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귀류법을 걸어서 귀류법처럼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잖아. 그러니까 fx는 x-a의 n제곱 인수로 가질 수 없고 그거보다 한 차수 낮은 인수를 가져야만, 이런 식으로 돼야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1제곱 곱하기 gx분의 x-a의 n제곱을 이 0분의 0꼴 처리해주면 얘가 x-a의 n제곱이 사실 어떻게 곱해지는 거야? x-a에다가 x-a의 n-1제곱으로 곱해지는 거잖아.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요거를 탁 약분시켜주면 얘가 어쨌든 상수로 수렴할 거 아니니?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얘가 하나 남잖아. 영인자가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fx는 x-a의 n-1제곱까지를 인수로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될 건, x-a의 n-1제곱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지 얘만 탁 특정해서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다 이거지. n-2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극한값 0인 조건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얘기했죠. 쉬운 예시로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는 다음 함수 똑같이 줍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음 함수 fx 이런 조건을 보면 우리는 몇 차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분의 fx 요게 0이다 라는 조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은 당연히 0으로 가죠. 오케이? 그러면 너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얘도 0으로 가야 돼. 왜? 극한값에 관계없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fx가 0으로 가는 영인자의 개수가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만약에 fx를 2차 함수로 해볼까? 만약에 f가 2차야. 그러면 fx는 뭐 최고차수 모르니까 a 주고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만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a가 당연히 0이 아니란 전제가 깔림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분의 fx가 a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0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모순이지. fx는 2차 함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같은 논리로 fx가 만약에 1차인 건 어때? 1차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 제곱분의 a의 x-1이 되니까 요거 하나 약분시켜주면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남아있죠. 이러면 어떻게 돼? 뭐 0의 무한소분의 상수 형태가 되니까 어쨌든 저쨌든 뭐 하게 돼? 발산하게 된다 이거야. 맞지? 근데 극값값 뭐래? 0이래. 역시 이것도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1차 함수이거나 2차 함수이면 극한값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fx는 3차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 맞지? 뭐 4차함수, 5차함수, 6차함수 다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3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런 거 4개도 가능하고 뭐 경우는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거 몇 개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 x-1의 전체 제곱은 x-1 곱하기 x-1이잖아. 그러니까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독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가 0으로 가니까 x-1로 갈 때 fx가 0으로 가니까 최소한 fx는 인수를 x-1은 갖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몇 개 갖고 있냐고. 1개 갖고 있으면 발산한다. 2개 갖고 있으면 0으로 수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이상으로 가야만, 3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면 3차 함수인데 최고차에서 뭐 1로 주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다가 뭘 나눠? x-를 전체 제곱을 나눠. 그러면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해 하나가 남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전체는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이거야. 만약에 fx가 4차 함수야. 뭐 이렇게 최소한 3개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뭘로 나눠?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 그럼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해. 이렇게 또 약분해. 그럼 역시 하나가 남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로 간다? 얘도 0으로 간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0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를 최소한 분모 혹은 분자에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었던 걸 지금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분자가 n개가 있잖아. 그럼 분모는 그 n개보다 적은 인수를 갖고 있어야만 극한값이 0이라는 거야. 살짝 분모 분자를 바꿔서 분모가 지금 예를 들면 2로 아까 분모가 2래. 분모가 지금 2차잖아요. 그럼 0으로 가는 인수가 2개가 있잖아. 그럼 분자가 몇 개가 있어야 극한값이 전체 0으로 수렴하겠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개면 최소한 3개 이상 갖고 있어야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렇군요. 해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fx식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를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로 예시를 들면서 써왔지만 일반적으로 이 조건을 봤을 때 fx식은 최고차에서 모르니까 뭐 a 주고 최소한 이거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식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게 몇 차가 최소한 보장되어 있다는 거야? 3차가 최소한 보장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무지성으로 막 이따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3차 함수, 3차 당식이니까 이렇게 최악입니다. 이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항상 식은 인수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쓸 겁니다. 앞으로 쭉 적분할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을 보고 fx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정리해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극한값에서 매우 핵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은 또 그대로 연관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비슷한 예시, 이번에는 0이 아닌 걸로 가는 거 한번 해볼까? 뭐 gx가 있는데 걔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값 별표래요. 근데 얘는 0이 아니래.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이 gx 다항함수, 싹 다 이제 fx, gx 이런 애들 싹 다 다항함수로 얘기할 겁니다. gx가 다항함수일 때 역시 이 조건에서도 0으로 가지 않는 조건에서도 어쨌든 수렴하는 게 지금 밝혀져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gx식을 세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인수 정리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괄호로 쓰는 거 있잖아. 그게 인수 정리 아니야. 인수 정리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건 얘기할 수 있냐? gx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가 있어? 정확하게는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가 있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2개가 있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건 뭐 자명한데, 0분의 0꼴인 건 자명한데 몇 개 있냐고, 0으로 가는 게. 정확하게 2개 있다고. 왜? 만약에 1개를 갖잖아? 그러면 0인자가 분모에 하나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발산해. 수렴할 수가 없지. 반대로 얘가 얘보다 0인자의 개수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3개라고 해봐. 그럼 x 전체 세제곱 같은 거 생각하시면 0으로 수렴하죠. 방금 위에 봤었던 것처럼. 아,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으로 수렴해? 그럼 gx는 정확하게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다? 뭐 최고창에서 모르니까 a 주시고 정확하게는
두 개만을 갖고 있어야 돼. 얘는 모르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정확하게 2개만 가지니까 나머지는 x-1로 가는 인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2차 이상이다 라는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만약에 3차 함수, 뭐 예를 들면 숫자 모델링 해볼게. 함수 모델링은 뭐 예를 들면 뭐 1에 최고차수 1 주시고 x-1의 전체 제곱 x-2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3차 함수잖아. 그러면 x-1을 1의 전체 제곱을 딱 나눠주시면 어떤 상수값을 수렴할 겁니다. 만약에 2차 함수로 해볼까? 2차 함수면 1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이고 최고차수를 1로 가정한 거예요. 그럼 x-1의 전체 제곱 또 나눠주면 극한값 어떻게 돼? 1로 남겠지. 오케이. 최소한 뭐가 보장이 된다? 제곱인수가 확정이 된다. 얘는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0인 게 많이 나와. 왜? 케이스를 조금 더 특정할 수 있잖아. 케이스를 조금 더 분류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탁 특정이 되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0인자의 개수, 0으로 가는 인수의 개수가 똑같아야만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번역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마지막 리미트 xl로 갈 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x-1에 뭐 예를 들면 제곱이 있고 hx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발문이랑 문제 상황도 있거든. 자, 극한값이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다시. 우선 x가 1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지? 0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려 하면 극한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결론이 극한값이 없대.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hx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즉 만약에 가진다고 하면 몇 개를 가지는 거야? 정확하게 얘는 언더로 가져야 돼요. 요거 x-1의 1제곱 얘기하는 겁니다. x-1의 1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만약에 x-1을 인수로 갖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안 가지. 그럼 봐봐. 얘는 좀 쉬운 게 x-1이라는 인수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h1이 0이 아니란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 안 가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을 수 있죠. 없죠. 없을 수 있죠가 아니라 없죠. 근데 hx가 만약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면 얘가 지금 몇 개를 가져? 2개를 가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만 가져야 돼. 만약에 세제곱이야. 그럼 2개 이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때는 또 케이스가 나눠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모델링들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극한값이 0이다, 0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까지 예시를 들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함수 극한에. 그래서 잘 정리하고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한 다음에 이번에 최고차항, 그 다음 최저차항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츄얼 노트 두 번째 내용, 다음 함수의 최고차항과 최저차항,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음 함수 fx랑 두 실수 a, b, 당연히 0이 아닌 어떤 a, b에 대해서 자연수 mn에서 다음 같은 내용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의 m제곱분의 fx가 n이야? 자, a이면, 자, 이거는 fx의 최고차항이 n차고요. 개수는 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써서 좀 어려워 보이지? 아니, 개 쉬운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에 뭐 fx가 뭐 예를 들면 뭐 2다 이런 거 해볼까? 그럼 봐봐. 분모가 발산하잖아. 그럼 너 어디로 가야 돼? 발산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무한대분에 무한대 꼴이어야 수렴할 수 있죠.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수 있죠. 지금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0이 아니잖아. 만약에 얘가 0이면 뭐 0이다 라고 수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0이 아닌 극한값을 수렴하려면 fx가 당연히 똑같이 발산하는 형태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비교로 극한값을 구했었잖아. 그러니까 fx가 1차면 분모가 2차니까 0으로 수렴할 것이고 fx가 만약에 3차면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보자마자 fx의 최고차의 차수는 2차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에 있는 개수가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나머지 뒤에는 관심 없어요. 땡땡땡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극한이 나오잖아. 그리고 다항식이 뜨잖아. 그러면 이 무한대로 가는 이 극한은 뭘 주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와 차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그냥 그대로 독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제일 높은 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잘 모르더라. 첫 번째는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럭저럭 대응을 하는데 0으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0을 할 때 자 x분의 x의 m제곱 fx가 뭐 b다 이거 0 아니어야 돼요. 역시 얘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걸 은근히 독해를 못 하더라고. 자 이거는 최고차항을 주는 게 아니라 최저차항을 줍니다. 자 fx의 최저차항이 bx의 m제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0을 할 때 뭐 쉬운 예시 한번 해볼까요? x분의 fx가 뭐 예를 들면 뭐 3으로 수렴한대. 그러면 fx는 다함수라고 할 때 몇 차 이상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fx의 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어디까지 이제 차수를 갖는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fx가 2차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상수항도 있다고 해볼게. 그럼 모델링을 예를 들면은 x분의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분모가 x니까 이걸 이렇게 각각 하나씩 분배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ax고요 플러스 b고요 플러스 x분의 c가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앞에 극한이 뭐가 있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있었어. 그러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얘 어디로 가? b로 가지. 얘가 어디로 가? 얘가 발산해버리거든. 맞지? 왜? 분모의 0인자가 남아있잖아. 0으로 가는 게 남아있잖아. 그러면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상수항은요 1차보다 낮은 차수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1차식으로 0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저 1차식보다 낮은 차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라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fx가 2차 함수라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형태로 쓰여야만 리미트 x가 0을 할 때 x분의 ax 제곱 플러스 bx가 b로 수렴하겠죠. 왜? x를 이렇게 하나씩 줘봐. 그럼 얘는 ax가 되고 얘는 b가 되잖아. 그 b만 상수로 수렴하고 남아질 수 있으니까 수렴할 수 있겠죠. 요게 3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시죠. fx가 2차인 걸 얘기한 거고 만약에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되는데? 3차도 똑같아요. 만약에 fx가 3차라고 해? fx가 3차야.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딱 cx까지만을 얘기해야 된다고. 상수항 있으면 방금과 같은 논리에서 어떤 상수값 3으로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x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수들 중에서 제일 낮은 차수가 뭐죠? 얘죠. 그러니까 최저차항을 얘기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여기 개수가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3이란 것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해당 차수보다 낮은 게 존재한다. 그러면 분자의 분모가 0으로 가는 그 차수 인수보다 낮은 게 존재한다면 수렴할 수 없다. 발생한다. 라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예시. 리미트 x가 뭐 2로 갈 때 x-2의 전체, x 제곱을 해볼까? 0으로 할 때? 0으로 할 때 x 제곱분의 fx가 뭐 1이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여기다가 다항 함수 fx가 4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보자마자 우리가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겠지? 2개가 있고 몇 차지? 2차죠. 그럼 fx의 최저차항이 몇 차라는 거야? 2차라는 거고 최저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자마자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뭐 a 주시고 1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지. 이거보다 낮은 차수가 있어? 그럼 ax 더하기 b는 분모가 2차일 때 더 작은 차수가 되니까 수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도 바로 독해할 수 있다. 요게 그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끝. 그렇군요. 어렵지 않죠? 최저차항, 최고차항.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인수 몇 개 갖고 있냐? 야, 0 가, 안 가?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함수 그냥 보시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할지를 알려준단 말이지. 그리고 뭐 더 가질지 덜 가질지 그런 거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본문에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항식 fx가 있는데 리미트 뭐 x가 p로 갈 때 x-p의 m제곱이 fx m제곱분의 fx가 어떤 값 b로 수렴하면 fx를 뭐 이제 x-p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전개했을 때 최저차항이 b의 x 뭐 m의 p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표현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숫자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책이니까 일반적으로 쓴 거고 예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3차 다항식 fx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조건 주는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1의 전체 제곱분의 fx가 3이다. 자, 요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극한식이 주어져 있는데 x가 1로 갈 때 x-1의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었던 건 뭐냐면 0으로 갈 때 최저차항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지? 근데 이번에는 0이 아니라 1로 가는 x에 대해서 x-의 전체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지. 사실 이거 있잖아. 리미트 x가 0 할 때 뭐 x제곱분의 뭐 fx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x-0의 전체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식인 표현이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독해를 하는 거냐면 자, fx를 x-1의 전체 제곱으로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전개했을 때 최저차항이 제곱이고요. 그 개수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야. 봐봐. fx를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했단 말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최고차수 a 주시고 1이구나. 1 주고 x-1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뭐 a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의 1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1의 0제곱 이렇게 쓰는 게 fx를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식이 되겠죠. x-1에 대해서. 맞지? 야, 이것도 사실 뭐야? 그냥 고1 수학 아니야? fx를 x-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3차, 2차, 1차, 빵차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맞지? 어떤 특정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맞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x가 1로 갈 때 x-의 전체 제곱분의 fx가 3이다 라는 것은 만약에 1차랑 상수항이 살아있잖아? 예시를 들어볼까? 살아있게 되면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똑같은 논리야 이거. 똑같은 논리. 제곱분의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3차의 개수는 1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뒤에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 x-1의 제곱을 3차, 2차, 1차 상수항에 각각 분배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곱하기 x-1이 남죠. 얘는 3차고 2차니까 0인자 하나씩, 두 개씩 약분시켜주면 분자에 1차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으니까 a로 수렴하고, 자, 얘는 이제 남죠. 여기서부터 1차부터 x-1분의 b가 되고, 여기는 심지어 아무것도 못 나눠주죠. 0인자 제거시킬 수 없죠.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1로 갈 때 오케이, 넌 0으로 수렴해, 넌 a로 수렴해. 너 어디로 가? 얘는 상수인데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0분의 상수꼴은 발산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상수인데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0분의 상수꼴은 전부 다 어디로 가?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3으로 수렴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봤을 때 어떻게 독해하는 거야? fx를 최고차항계수 1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씁니까? x-1의 제곱 에다가 계수 3을 붙여준 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것을 조건을 보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1차랑 상수항이 있게 되면 발산한다. 그죠?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읽자마자 번역이 돼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x-의 전체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만 딱 살아남게 되니까 극한값이 3이다 라는 조건을 그대로 독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한대는 무한대보다 무한대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최저차항에 대해서 잘 독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진짜 숫자 펼쳐서 예시를 들어보면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낮은 게 있게 되면 0으로 가는 것이 그럼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당겨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수가 0으로 가는데 그 인수의 그 인수가 m차라고 하면 fx 분자가 제일 낮은 차수가 m차여야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0이라고 하면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수능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칠판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